제가 블로그 대행권으로 미팅을 진행하면 90% 이상의 대표님들은 이렇게 꼭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이제 막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또는 저희 블로그 지수가 낮아요. 근데 상위 노출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체 1호도요 상위 노출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블로그 지수가 보통 준체 2에서 3 정도인데도 불구하고요 알맞은 키워드의 상위 노출을 진행하고 나서 문의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상위 노출은 물론이고요 블로그로 수익화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알아야 할 건요 뭐 1일 1포스팅 아니면 뭐 제목, 본문 작성 방법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걸 모르면요 아무리 글 100날 써봤자 상위 노출 하지 못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요 블로그 지수입니다. 이 블로그 지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키워드, 그 고객의 심리가 반영된 이 키워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블로그 지수 알아보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블로그는 저품질이 있고요 일반이 있고 준최적이란 레벨 1에서 7까지가 있고요 최적 1에서 3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블로그 지수를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게임을 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레벨 몇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합니다. 자, 1에는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죠. 이 지수도 똑같아요. 저희가 준최적 레벨 1이다 그러면 저희가 상위 노출을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한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몬스터를 잡을수록 레벨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죠. 그러면 저희가 점점 잡을 수 있는 몬스터의 레벨이 올라가고 많아지게 되죠. 이 블로그 지수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서 레벨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적 블로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준체 레벨 2에서 3인데 열심히 하면 최적 블로그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최적 블로그는 영웅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웅. 이미 2016년 이전에 만들어진 블로그 중에서도 관리가 잘 됐던 분들만 이 최적 블로그가 됐습니다. 지금 블로그를 만들어서 아무리 키운다고 해도요 레벨 7까지는 가능은 한데 최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최적 블로그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됩니다. 저희 레벨 안에서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지수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키워드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키워드라는 건요 저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는 건 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워드엔 뭐가 들어갈까요? 니즈가 들어갑니다. 자, 이건 뭐냐? 예를 들어 내가 배고파, 맛집을 갈 거예요. 그럼 뭐라고 검색해요? 맛집이라고 검색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치과를 가고 싶어요. 치과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러면은 치과. 뭐 변호사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변호사를 적겠죠. 그래서 키워드에는 이 고객 또는 나의 니즈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제가 고객의 키워드 검색 여정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홍대에서 저녁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홍대 맛집이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총 검색량이 20만입니다. 20만.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근데 이 홍대 맛집은 검색량이 많지만 여기서 이 사람은 뭘 먹을지 결정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습니다. 아직 뭘 먹을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맛집을 검색한 거예요. 그 중에 보다가 나는 고깃집을 가고 싶어. 그래서 홍대 고깃집을 다시 검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총 검색량이 4만 건이죠. 자, 20만에서 줄어들었어요. 검색량은 줄어들었는데 뭐가 늘어났죠? 소비자의 니즈가 더 반영이 됐죠. 보세요. 맛집은 뭘 먹을지 안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깃집은 나 고기 먹고 싶어 라고 정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 좀 편하게 먹고 싶어. 홍대
구워주는 집을 찾고 싶어. 그래서 홍대 구워주는 고깃집을 검색합니다. 보세요. 총 검색량이 뚝 떨어져요. 380건이죠. 근데 소비자의 니즈가 더 정확하게 들어갔죠.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맛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다시 고깃집을 검색했어요. 근데 또 구워주는 걸 가고 싶네? 구워주는 고깃집을 검색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한 고객이 나는 구워주는 고깃집에 가고 싶어 라는 니즈가 확실해. 그러면 이 중에 어디에 상위 노출이 돼 있어야 방문을 할까요? 여기겠죠? 구워주는 고깃집. 그 소비자의 니즈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키워드인 거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검색량이 낮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지수가 낮아요. 준체 2에서 3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키워드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맛집만 주구장창 저희가 노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더 뾰족하게 가는 거예요. 자, 맛집, 고깃집. 근데 고깃집도 좀 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구워주는 고깃집을 검색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또는 뭐 가성비 고깃집이라든지 그런 거는 검색량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쟁도 적습니다. 그럼 또 뭐가 적을까요? 지수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키워드 검색 여정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고객은 어떻게 검색할까? 나의 블로그에 들어올 소비자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검색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화면 잠깐 보시면 여기 고객의 키워드 검색 여정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면 치과가 있고 홍대 치과가 있고 홍대 교정 치과가 있죠. 자, 그냥 치과는요, 총 검색량이 20만입니다. 20만. 그냥 치과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치과라고 검색을 했는데 사람은 어때요? 내 주변에 있는 치과를 가려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곳.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치과가 안 뜨네? 그러고 지역 키워드를 검색할 겁니다. 홍대 치과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홍대 치과는 월 검색량이 2200건이네요. 자, 뚝 떨어집니다. 20만에서 2000건으로. 전국에 있는 치과에서 홍대 치과로 타겟이 좁혀진 거예요. 그러면 홍대 치과도 다양하잖아요. 충치를 치료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교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니즈를 반영시킨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홍대 교정치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홍대 교정치과는요 90건입니다. 90건. 더 줄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교정을 위해 치과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어떤 곳에 상위 노출이 돼 있으면 전화문의나 상담을 받으러 갈 확률이 높을까요? 네, 여기죠. 상대적으로 검색량은 많이 작지만 소비자의 니즈가 많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키워드부터 잡아야 돼요? 자, 화면 잠깐 보세요. 자,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 키워드는요, 치과가 아닙니다. 홍대 교정치과예요. 이런 소비자의 니즈가 많이 반영된 키워드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홍대 치과 순으로 넓혀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저는 치과라는 키워드는 안 잡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쉽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되냐? 그냥 검색량이 무작정 많은 키워드예요? 아니죠. 소비자의 니즈가 많이 반영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네이버 지수와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첫 번째로는 나의 지수를 알아야겠죠. 내 블로그가 레벨이 몇인지 검색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 블로그 지수를 체크한다. 두 번째, 키워드 지수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홍대 치과를 조회를 했어요. 어떠한 툴을 가지고 툴에 검색을 했는데 상위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 지수들이 몇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 지수들이 레벨이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블로그 레벨이 5예요. 그러면 저희가 홍대 치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을 수 있겠죠.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게 레벨 2, 3, 4인데 내가 레벨 5잖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블로그 지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가 두 가지 무료 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어이즈 포스트라는 툴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는 하루에 일정 횟수를 무료로 조회를 해놓을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내 블로그 지수는 어떤지, 이 키워드의 지수는 어떤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블로그 연구소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월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이런 지수를 이제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게 해놓은 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해보면서 보여드릴 건데, 저는 유료 툴인 블로그 연구소로 보여드릴 겁니다. 블로그 연구소에 들어오면 이렇게 블로그 진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아이디를 검색합니다. 이거는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에요. 블로그 아이디를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내 블로그 상단에 보시면 요게 내 블로그 아이디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체 5.5라고 뜨죠. 저는 레벨이 준체 5.5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내가 쓴 글들의 레벨이 나옵니다. 어떤 건 준체 5고 어떤 건 준체 6이죠. 내가 글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우리의 글 레벨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 내 레벨을 알았어요. 그럼 뭘 검색해야 되죠? 저희 키워드를 검색을 해봐야죠. 자, 저는 여러분들께 좀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 키워드 대량 조회를 사용해 볼게요. 자, 저희 아까 예시로 들었던 거 치과, 그 다음에 홍대 치과, 홍대 교정치과 있었죠. 자, 요거는 단순히 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키워드를 검색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치과, 아까 저희 월 검색량 20만이라고 말씀드렸죠. 홍대 치과 2000, 교정치과는 90이었어요. 네, 보시면 그냥 치과는 최적 블로거들이 먹고 있죠. 그리고 홍대 치과도 최적이 있지만 준체 5.5도 지금 상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저는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글을 잘 쓴다면. 이렇게 키워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대 교정치과예요. 그럼 내 레벨이 준체 3이나 2인데 여기는 5.5, 4, 3이 상위 노출 되어 있네? 그럼 나도 한번 노려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블로그 지수와 키워드를 같이 조회를 해서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툴 아니고도요, 키워드 검색량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이버 광고, 그 다음에 자비스, 자비스입니다. 네이버 광고에 가입하시면은 키워드 월 검색량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비스는 카카오 채널인데요, 이걸 추가하면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만 하면 월에 몇 건이나 검색이 되는지 그 키워드에 대한 월 검색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 꼭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 분야 아니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건 블로그를 수익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가분들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 블로그에 붙여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위 노출을 하는 건데, 상위 노출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객을 설득하는 글쓰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위 노출이 돼 있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글이 엉망이네. 뭐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뭐 이모티콘 돼 있고 오늘은 무슨 포스팅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버려요. 보통은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홍대 교정치과예요. 그럼 홍대 교정을 원해서 들어온 고객이잖아요. 그럼 블로그 상단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그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도입부 글이 있어야겠죠. 당신은 교정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치과를 찾고 계실 겁니다 라는 공감이라든지, 이 글을 읽게 되면 어떤 치과를 선택해야 내가 후회 없는 교정을 할 수 있을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도입부가 있어야 밑에 글을 술술술 읽게 되겠죠. 이런 설득하는 글 구조에 글쓰기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결국에 문의를 하고 그걸로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요, 6년 동안 대행사를 여러 곳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던 대표님도 문의량 3배를 올려드렸고요, 다른 대표님들의 매출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후기예요. 제 블로그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뭐 경남에서 문의가 오나 봐요. 오늘도 지방 쪽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검색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검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도권에 계시는 건데 전국에서 문의가 너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블로그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블로그 하나 더 가능할까요? 법무법인에선 오랜 기간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매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문의가 많이 오르고 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떤 곳은 SBS에서 취재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뿌듯한데, 저희가 쓴 글들을 보고 이렇게 SBS에서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글을 잘 써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해주시네요.
이렇게 많은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매출이 이 블로그로만 100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다들 블로그 보고 전화 주시네요. 문의가 갈수록 많이 오네요. 10건 안 쓰면 바보죠. 이렇게 이 블로그 때문에 매출이 상승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블로그 지수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배웠죠. 근데 저희는 여기 플러스 고객을 설득하는 글쓰기를 포함해서 블로그 대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하나씩 다 확인해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도 해야 되고 뭐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브랜드 블로그를 많이 맡겨주시는데, 지금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분들 또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 분들이라면 이런 브랜드 블로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브랜드 블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